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정제, 탈취제, 살충제 같은 화학물질은 안전한 걸까요? 유해물질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5, 60년대 대거 해외로 입양됐던 혼혈 입양인들이 DNA 검사를 이용한 부모 찾기에 나섰습니다. 반세기에 걸친 혼혈 입양인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끔찍한 범죄가 잇따르는 걸까요? 막을 방도는 없을까요? 청소를 하고 깨끗한 건 좋은데 있으면 상쾌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폐가 병들어가고 있구나. 이제는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뒤에 레벨 같은 거 다 보고. 우리나라는 독성 정보가 없으면 써도 되는 것으로. 많은 희생자를 낳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지켜보면서 화학물질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고 화학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제2, 제3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리 역량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상 속 화학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유해물질들이 왜 지금도 걸러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두 자녀를 키우는 주부 이경숙 씨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고민이 늘었습니다. 가족 위생을 위해 사용해온 각종 생활화학 제품들을 계속 써도 괜찮은지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청소를 하고 깨끗한 건 좋은데 있으면 상쾌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 폐가 병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전혀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저는 최소한 진짜 굉장히 최소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씨가 평소 자주 쓰는 생활화학 제품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까요? 먼저 냄새를 없애기 위해 화장실이나 이불 등에 뿌리는 탈취제. 이 제품은 제4급 암모늄 클로라이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입니다. 4급 암모늄 클로라이드 DDAC 독성에 대한 것들은 레퍼런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4급 암모늄 클로라이드를 가지고 실험실에서 세척용으로 썼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 마우스, 이제 조그만 생쥐죠. 생쥐들이 계속 브리딩이 안 되거나, 즉 새끼를 놓고 하는 것들이 안 되거나, 모체가 사망을 하거나, 태아 수가 줄어든다거나, 태아가 사망한다거나. 환경부는 암모늄 클로라이드가 미국에서도 승인받은 물질이라고 밝혔지만 흡입 독성 실험 자료는 없습니다. 이 모기 살충 스프레이의 주 성분은 퍼메트린입니다. 퍼메트린은 내분비계 장애 추적 물질이자 발암 가능성이 인정돼 유럽연합에서 2008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도 유독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식약처에서는 제한된 농도 이하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승인했습니다. 폐쇄 공간, 즉 닫혀져 있는 그런 방 안에서 페레스트린이 들어있는 설충제를 잔뜩 뿌려놓고 오랫동안 있는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게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역질, 두통, 이렇게 침을 막 흘린다든지 근무역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갓난아기한테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수유 중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실린 서울대와 고려대 연구진의 생활화학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조사 결과입니다. 연구진은 200여 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세정제와 소독제 등에 163개의 화학물질이 사용됐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163개 화학물질 가운데 38개는 유럽연합에서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팔리는 세정제와 소독제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5개 가운데 하나는
유럽연합에서 위험물질로 분류된 셈입니다. 만약에 A 물질을 아직 검사를 안 했어. 모르는 물질, 독성 정보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외국은 독성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쓰질 않아요. 검사가 될 때까지. 그게 이제 관점이에요. 이 화학물질 관리를 바라보는. 근데 우리나라는 독성 정보가 없으면 써도 되는 것으로 환경부도 그렇게 입장을 발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국립환경과학원의 발주로 민간 업체가 탈취 방향제와 살충제, 세정제의 성분을 분석 조사한 또 다른 연구 보고서입니다. 세정제와 탈취제, 방향제 96개 제품의 화학 성분 63종 가운데 5종이 EU가 사용 금지한 화학 물질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탈취제와 방향제에 쓰인 2메틸 4이소티아졸린 3온과 클레록실레롤은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흡입 독성을 지닙니다 하면은 PHMG, PGH와 동일하게 흡입 독성을 통해서 역시 폐 손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비염이나 또 후두염이나 또는 이제 기관지 쪽에 기관지 천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제나 이런 거에 사용되어져서 흡입하는 형태로 부무제 사용되거나 이런 경우면 위험할 수가 있죠. 생활 제품 속 화학 물질은 어떻게 관리될까? 먼저 화장품과 의약품,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성분을 제품 겉면에 정확히 표기해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외 화학물질이 포함된 공산품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세정제, 방향제, 방충제 등 위해 우려 제품 15종은 환경부가 관리합니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위해 우려 제품들은 지난해 4월 이전까지만 해도 이른바 자율 안전 확인 대상으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판매자가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지켰다고 자율적으로 신고만 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능에 따른 관리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기능은 제쳐두고 품목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부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정부를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옆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 정부는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다녔던 거죠.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를 다루는 이른바 화평법이 시행되고서야 이들 15종류의 생활화학 제품은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자율 안전 확인 대상에서 빠진 거지만 업체가 새로운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한다거나 유해 물질을 사용하고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걸러낼 방법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15종 위해 우려 제품은 사전 허가제도 방식으로 관리한 대상 제품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율안전 인증과 비슷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정한 물질들이나 특정하게 특별 관리가 필요한 제품일 경우에는 사전 허가 방식을 추가로도 보완을 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게 가습기 살균제 사업간의 교훈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환경부가 실시한 최근 조사 결과는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31개 제품에 대해 화학 성분을 조사해봤더니 기준에 없는 새로운 금지 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함량 기준을 초과한 제품 7개가 적발된 겁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에어로졸과 스프레이를 전문으로 만드는 이 업체 관계자는 적발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억만 분의 184g이 한 번 무사히 나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마신다 해도 그게 독성이냐. 문제의 물질이 검출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도 원료를 공급받아서 만든 것이라 확실히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OEM 회사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그쪽에서 이제 배합을 해갖고 넘어오는 것이 거의 한 80~90%. 그분들에 의해 갖고 이거는 몇 퍼센트 그렇게 놓고 이거는 공산품이고 의약외품이 아니고 의약품도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자기네가 배합해갖고 우리들로 드럼으로 넘어온다든가. 전문가들은 EU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사용 허가 방식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EU에서는 허가된 화학물질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 반면 한국은 금지된 화학물질 외에는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리치 제도는 제품이 생산되기 전에, 그러니까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유해성 평가를 통해서 안전한 제품만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리치 제도의 기본인데, 사전 인증 제도, 노 데이터, 노 마켓이라고 하는 건데, 그 취지를 해서 화평법을 만들었는데, 우리 화평법에는 그게 싹 빠져 있는 거예요. 연장선상에 있긴 한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공산품으로 관리될 때는 위해성 평가라는 부분이 미비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위해의료 제품으로 관리를 하면서는 그 안전 기준 자체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살색 물질이 들어가는 그 제품을 전체적으로 쫙 그 리스트업을 해가지고요. 그런 어떤 체계를 저희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4만 개가 넘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매년 수천 종의 화학물질이 새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510종, 계획하고 있는 건 2,000종이에요. 2,000종을 등록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겠다, 관리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물질이 4만 종이 넘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지난해 제정된 화평법에서 연간 1톤 미만의 화학물질은 독성시험 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식별 정보, 용도 등의 정보만 제출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세균이나 해충 등 생물체를 죽이기 위한 화학물질, 이른바 살생물제의 경우 제품에 매우 적은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간 1톤이 안 되는 양으로도 대량의 화학 제품을 충분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료를 들어오면은 막 톤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 한 말이면은 여러 번 쓸 수 있는 양이 나와요. 왜냐면 0.8, 0.6g인데 캔 하나에 1몇 g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PHMG의 연간 사용량은 300kg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무조건적인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즐겨 마시는 이런 커피의 카페인 역시 화학물질 가운데 하나지만 적절한 용량과 용법을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화학물질이 담긴 생활화학 제품을 사용하는 적절한 방식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 음식점의 화장실, 한 평 정도의 좁은 공간에 설치된 자동 분사기에서 방향제가 30분마다 뿌려집니다. 하루 종일 방향제가 살포되지만 환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방향제와 탈취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몸에 해롭다고 지적합니다. 방향제와 탈취제에는 방향 성분과는 별도로 부패를 막기 위한 보존제가 들어있는데 이 보존제에 살생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세척제 등의 화학물질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청소 노동자들 역시 마스크 착용 등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독제나 세척제 가지고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 일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개인 보호 장구를 갖고 장시간 노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런 직업군에서 천식 환자 이완이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의 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생활화학 제품은 직접 흡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향제의 사용 원칙은 어쩔 수 없을 경우에 살짝 뿌려두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환기를 하고 이 소비자들도 이 방향제나 탈취제에 노출돼서 그 방향제나 탈취제 성분을 호흡을 통해서 지나치게 많은 양을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흡입하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업체들이 정확한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알려야 하고 특히 신체의 사용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표현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옷에다 뿌려서 속옷 주로 입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컨택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날아가는 부분이 호흡기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소비자들이 제품에 포함된 화학 물질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의약품과 화장품 등을 제외하고는 제품에 사용된 모든 화학 성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취재진이 시중에 유통되는 스티커 제거제와 제균 스프레이 45종을 대상으로 어떤 화학물질이 쓰였는지 제조업체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품 45개 가운데 절반 정도인 23개 제품에 대해서만 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꼼꼼히 보려고 그러죠. 왜? 예? 왜요? 나쁜 성분이 들어갔으면 안 살라고요. 단글씨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는지 성분이 어떻게 된 건지 잘 안 보이잖아요. 환경부는 지난 24일 살생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일상 속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